핵심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치열한 시장에서 어떻게 서브 타입을 찾을 수 있을까? 치열할수록 그걸 찾기가 더 쉽지가 않았어. 이미 다 다른 분야를 접목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힌트나 방법, 여기 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서브 타입이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영어처럼 들리는데 그냥 나만이 해낼 수 있는 좁고 깊은 시장을 찾으라는 거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좁고 깊은 시장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의사결정자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기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의 반응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돈 되는 건 다 한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뜬다더라 그러면 글로 따라가시고, 요즘은 또 무슨 뭐 쌀국수집이 뜬다더라 그러면 글로 따라가시고,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영역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시는 경우, 또 하나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쫓아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내는 게 엄청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시장의 욕구고 뭐고 그런 거는 사실 관심 없었어요. 저는 논문 보는 거를 비교적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좋아한 건 아니에요. 아주 좋아한 건 아닌데 그나마 뭐 이게 개둥났더라,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던 거죠. 논문을 그냥 보면은 어렵고 뭐 이건 뭔 소린가, 뭐 독립변수 했었고 종속변수 했었고 뭐 매개변인하고 실험 설계하고 뭐 가해변인 코베레이션 막 나오면 이게 뭐 어디다 써먹는 건가 그랬는데, 그거를 한참 하니까, 제가 석박사 하는데 총 시간이 한 8년 걸렸거든요. 한 8년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말은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를 곰곰이 씹다 보니까 그 안에 아주 맛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맛있는 내용들을, 이 논문이라는 게 세계적인 사람들이 글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널도 탑 저널, 뭐 제가 있는 마케팅에서는 저널 오브 마케팅, 저널 오브 리서치, 저널 오브 마케팅,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마케팅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인데, 컨슈머 리서치 뭐 이런 거 세계적인 아티클들인데, 여기에 논문을 하나 실으려면은 짧아도 2년 이상의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죠. 제 논문도 JMR에 퍼블리시드 되는데 좋기 3년이 걸렸어요. 갔다가 빠꾸 맞고 갔다가 빠꾸 맞고 갔다가 6번인가 했어요. 6번. 6번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에 게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탑 저널의 논문이 하나 실리려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람들끼리 갑론을박을 몇 년을 거쳐서 적어도 틀리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증명해 준 것을 논문 학술지에 내주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이렇게 오래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알맹이는 진짜 좋은 거다. 이 내용을 한 세상 사람들에게 번역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번역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내용을 좀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내용으로 번역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시장의 욕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그게 하고 싶었어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되면 좋은 거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브 타이핑, 시장을 잘라내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번 학기에 제 수업을 400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논문에 나온 내용을 실무에 적용시키는 법을 공부하고 계신 거죠. 뭐 나름 소기에 작은 영역에 있어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 서브타입, 시장을 잘라내는 힘은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고 내가 탤런트가 있는 곳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1번이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특정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건 저렇게 얘기를 하건 계속 그거만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사물놀이 하던 김독수 그런 분이 옛날에 그저 남사당패였다고. 남사당패가 뭐냐면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공연해주고 밥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 남사당패에서 그 사물놀이를 열심히 했더니 사물놀이도 없었지. 그냥 꽹가리 치고 뭐 북치고 이런 거 하다가 몇 명이 모여서 4가지 물건을 넣고 우리가 공연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사물놀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세계에 있는 재즈 페스티벌 이런 데서 빵 터져가지고 야 이거 기가 막힌 거다. 아프리카 저리 가라다 이거는. 아프리카는 냅다가라 소리만 지르는 건데 이거 막 4가지가 막 화음 비슷한 것도 나고 다이나마이트 끝내준다. 그래서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사물놀이에 반응을 한 거예요. 이 김독수 씨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서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간명하고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죠. 저는 뭐 그런 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서 지금 이렇게 밥을 벌어먹고 삽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게 없는데요. 이런 문제가 되지. 예? 평생을 걸 만한 일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고 계신 그 업장에 손님들이 매일같이 오죠.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 오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왜 오는지를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이 그 공간에 왜 오는지를 물어보세요. 조금 거창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고 또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좀 거창한 얘기, 거창하다기보다는 좀 눈높이가 높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다음번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의 위기랍니다, 지금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즘 뭐 뭔가 경제 뉴스 보면은 금년도 반도체 경기가 아주 안 좋아져서 벌써 2019년 1,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라고 하잖아요. 어닝 쇼크. 어닝 쇼크가 뭐냐? 벌어들였는데 쇼크 수준이다. 이거는 뭐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이게 어닝 쇼크잖아요. 19년 1, 4분기 삼성전자의 업적이 어닝 쇼크예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삼성전자의 탑에 있는 분들의 위기감이 지금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의 위기감보다 덜 할까요? 덜 할까요? 더 하지. 삼성이 망가지면 대한민국이 휘청거릴 건데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면 삼성은 다음번에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문제인 거예요. 어디를 잘라서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서 1등을 어떤 방법으로 도달할 것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저도 삼성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이건 삼성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번에 먹거리를 찾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의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에게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고 다음번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부 고객은 누구죠? 내부 고객은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죠. 간부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고 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는데 돈 들어가나요? 물어보는데 돈 안 들어가죠?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임원한테 물어보세요. 간부한테 물어보세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왜 찾을까요?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뭘 하면 우리 사업이 조금 더 잘 될까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봐 보세요. 그러면 평균 10명 정도랑 얘기하잖아요. 하나 정도는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희한하다라는 게 뭐 괴상망측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 정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30명 정도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30명 정도 얘기하면은 의미 있는 얘기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계학에서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3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의미 있는 통찰이 한두 개는 반드시 나온다. 내부 직원도.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음번 사업 먹거리를 찾을 때 쓰는 아주 손쉽고 영향력 있는 방법이 내부의 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의 다음번 먹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집단 심층 토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외부적인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이 절차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그 기업을 엄청 좋아하는 팬클럽, 아까 제가 팬클럽 수업했죠? 팬클럽적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몇십 명 모아서 차근차근히 물어봐 보세요. 우리 제품을 왜 쓰시나요? 어떤 게 좋으신가요? 다음번에 뭐 했으면 좋을까요? 다른 경쟁자들이랑 비교해서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차근차근히 물어봐 보세요. 그럼 역시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10명에 하나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할 때 좀 잘해야 됩니다. 질문할 때 이렇게 해요. 우리 거는 뭐가 좋은가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 할까요?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 좋은 거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좋아서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좋습니까? 그럼 뭐뭐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경쟁자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먹을 것도 좀 주고, 오면 좀 선물도 좀 주고, 떡도 좀 주고, 콜라도 좀 주고, 뭐, 약간 수고비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성심껏 대답해 줍니다. 그렇게 드리는 돈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를 크게는 두 가지지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나의 이번 인생에서의 소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부 직원의 반응을 들어보는 거예요. 내부 직원. 우리는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 세 번째, 우리 집을, 우리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외부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외식 전문 세무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 근처에 외식하는 사장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장님들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외식 기술, 정보로 그분들을 도와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외식 전문 세무사가 된 겁니다. 소비자들도 외식 전문의 지위를 주는 거고 자기도 하다 보니까 외식 전문가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외식 전문 세무사로 잘라낸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명확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대략적으로 잘하는 것과 시장에서 원하는 것, 이 상호작용을 살펴봐야지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통찰을 찾아내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내부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세 번째는 외부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이 가운데에서 우리 비즈니스의 주된 특징은 뭔가? 어느 순간에 야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 우리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되셨나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분 질문해 주시죠.